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TV 민소연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1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되는데 지문으로라도 나오기 때문에 숙지를 충분히 하시고 가시면 2.5점에서 5점은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제 난이도도 상중하 중에서는 하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중개라 함은 알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알선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알선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니까 5가지 있어요. 그래서 토건, 입감목, 토건, 입감목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변경에 대한 거,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이런 권리들의 변경에 대해서 이 행위, 이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계약으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같은 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호를 보시게 되면 중개업인데요.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하셔야지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 의뢰, 보수, 그리고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3호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저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4호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마찬가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5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를 제외하고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 사원이나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 6호를 보게 되면 6호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닌 자로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하고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5가지, 6가지의 법조문을 보셨으니까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회에 나왔던 시험인데요. 보시게 되면 용어에 대해서 옳은 것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죠. 권리의 양도, 매매행위, 권리의 양도행위는 알선은 중개에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을 물어보는데 중개업은 3가지 요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개업을 계속성, 반복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보게 되면 반복, 계속성이 없이 여기 보시면 단일회만 했다 그러면 중개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개업은 3가지 요건, 의뢰, 보수, 그리고 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 보수를 받고에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한 거다라고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요 단일회에 대해서 한 것으로만 했을 때는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의 정의인데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국법이라 틀린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인데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해서 이 만자가 틀린 겁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만으로 해서 국한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닌 줄 알았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진 맞아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현장 안내, 그렇죠. 맞죠. 근데 다음에 보시게 되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의무를 하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요 아닌 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27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용어해서 옳은 것은 하고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박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업번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까 봤던 그 가로, 법조문 가로 안에 들어있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법조문이.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결론은 그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이 돼서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업무도 맞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계속 반복성 있게 업으로 하셔야지만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5번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28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용어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1번을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데 또 외국법이라고 되어 있죠.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까지는 맞는데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아니다가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라고 해서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은 중개보조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옳은 지문으로 바꾸고자 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소속공인중개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판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판례로 맞는 지문인데요. 이 지문이 왜 맞냐면 이 공인중개사법 30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중개업자는 이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이 공인중개사, 중개업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라고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용어의 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세 문제 정도 대입해서 보시게 됐는데요. 이 문제들을 보시고 지문을 보세요. 그래서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고쳐서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읽어주시면 시험 보시고 이제 이해하실 때 도움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